배움을 즐기며 늘 새로운 지식에 목마른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우리가 평소에 정말 즐겨 먹는 음식인 고기입니다. 네, 누구나 좋아하는 고기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화려한 마블링 고르는 법이나 맛있는 요리 레시피 같은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오늘의 핵심 임무는 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 전, 그러니까 도축장,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미시세계의 물리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사건들을 완전히 낱낱이 해부해보는 겁니다. 사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거의 한 편의 치열한 스릴러 영화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흔히 도축장에서 갓 잡은 가장 신선한 상태의 고기가 제일 연하고 맛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아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그럴 거라고 짐작하실 겁니다. 보통 신선함이 곧 부드러움과 맛으로 직결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근육세포의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방금 전까지 아주 생명력을 가지고 유연하게 움직이던 근육이 죽음과 동시에 어느 순간 마치 돌덩이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리거든요. 관절이 전혀 굽혀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근육 섬유 자체도 아주 강하게 수축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사후강직, 영어로는 라이고 모리티스라고 부릅니다. 그 사후강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고기를 먹으려고 들면 이게 사람이 도저히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질기다고 하더라고요. 질긴 정도를 넘어서 고기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잠겨버린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 사후강직이라는 과정이 고기의 품질이 떨어지는 어떤 일시적인 불량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근육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욕으로 변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험난한 통과일에 가깝습니다. 통과이래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극도로 뻣뻣하고 단단한 강직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비로소 근육 내의 효소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숙성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숙성을 하려면 일단 굳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매혹적인 근육 내부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정한 부드러움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후강직이라는 멈춰버린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살아있을 때 우리 근육이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죽음 이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보통 이 근육 수축의 원리를 미끄러짐설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근육 안에 수많은 섬유질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단백질실이 두 가닥 있죠. 네, 가느다란 실인 액틴과 굵은 실인 미오신입니다. 맞아요. 이 미오신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약간 콩나물 머리처럼 생긴 작은 돌기들이 막 무수히 뻗어나와 있거든요. 네,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근육이 힘을 써서 수축해야 할 때 이 미오신의 콩나물 머리 같은 돌기들이 뻗어나가서 가는 실인 액틴을 확 낚아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쪽으로 힘껏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죠. 굵은 실과 가는 실이 서로 교차하면서 안쪽으로 밀끄러져 들어가니까 근육 전체의 길이가 짧아지고 우리가 아는 수축이 일어납니다. 속에서 수많은 콩나물들이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 줄다리기라는 비유가 근육 움직임을 상상하는데 아주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줄다리기가 시도 때도 없이 제멋대로 일어나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겠죠. 경련이 막 일어나거나 하겠네요. 네, 그래서 평소 이완된 상태에서는 가는 실인 액틴의 그 결합 부위가 트로포미오신이라는 아주 긴 단백질 끈에 의해 덮여 있습니다. 못 잡게 막아두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뇌에서 지금 근육을 움직여라 하고 정기적 명령이 떨어지면요. 근육세포 내에 있는 근소포체라는 특수한 창고가 열립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나요? 칼슘 이온이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칼슘이 바로 안전장치를 푸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칼슘이 그 트로포미오신을 옆으로 치워버리는 거군요. 네, 치워버리면 그제야 미오신의 콩나물 머리들이 액틴을 꽉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칼슘은 수축의 방아쇠입니다. 스위치가 켜져서 수축하는 것도 참 신기한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파고들면서 진짜 흥미로웠던 통찰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근육이 수축할 때 에너지가 쓰인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무거운 걸 들 때 우리가 힘을 쓰니까요. 그런데 미오신이 액틴을 끌어당겨서 꽉 쥐고 난 후에요. 다시 그 손을 놓고 근육을 이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그냥 주었던 힘을 스르륵 빼면 풀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세포의 세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오신이 액틴을 쥐고 있는 손을 놓으려면 반드시 ATP, 즉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에너지 열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매우 경이로운 역설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보다 오히려 수축을 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이완 과정에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죠. 근육을 이완시키는 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공짜가 아닙니다. ATP라는 에너지가 미오신 머리에 결합해 주어야만 비로소 액틴을 놔주고 다음 수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끊임없이 숨을 쉬고 산소를 마시니까 몸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이 ATP를 계속해서 넉넉하게 만들어내잖아요. 네, 덕분에 수축과 이완이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도축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꺼지는 순간 이 완벽했던 에너지 순환 시스템에 아주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생명 활동이 정지된다는 건 곧 체내 에너지 공장의 완전한 셧다운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산소 공급이 중단되니까 미토콘드리아의 ATP 생산도 즉각 멈춰버리죠. 물론 세포 안에 비상용으로 비축해둔 소량의 ATP가 당분간은 남아있긴 하죠. 네, 하지만 그것마저 바닥나는 순간 근육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 살아있을 때는 칼슘이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쏟아져 나온 칼슘이요. 수축이 끝나면 이 칼슘을 다시 근소포체 창고로 집어넣기 위해서 펌프가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 펌프를 돌리는 데에도 당연히 ATP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가 고갈됐으니까 펌프가 멈춰버리겠네요. 맞습니다. 칼슘 해소 펌프가 멈추고 설상가상으로 세포막 구조마저 서서히 무너지면서 창고에 갇혀있던 칼슘이 세포질 안으로 줄줄 새어나오게 됩니다. 지압물 빼는 펌프는 고장났는데 댐에 금이 가서 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네요. 통제의 불능의 칼슘 홍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근육세포 입장에서는 이렇게 쏟아지는 칼슘을 보고 뇌에서 수축하라는 명령을 내렸구나 하고 오인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미오신들이 일제히 액틴을 낚아차고 맹렬하게 줄다리기를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아주 끔찍한 비극의 정점이 찾아옵니다. 미오신이 액틴을 낚아채고 있는 힘껏 당겼는데 이제 그 손을 놓게 해줄 열쇠인 ATP가 세포 안에 단 한 방울도 안 남아있는 거죠. 정확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미오신은 액틴을 꽉 문 채로 절대 놓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꽉 물고 굳어버린다. 그걸 부르는 전문 용어가 액토미오신이죠. 네, 액토미오신입니다. 가는 실과 굵은 실이 영구적으로 결합한 상태로 굳어지면서 근육이 유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현상. 이것이 바로 사후강직이 완성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강직 상태가 막 절정에 달했을 때는 외부에서 억지로 관절을 꺾으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손으로 눌러도 돌처럼 단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식용 고기로서는 가장 질기고 뻣뻣한 한마디로 최악의 식감을 가지는 시점입니다. 소의 경우는 도축 후 한 24시간, 돼지는 한 12시간 전후로 이 강직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럼 우리가 식당 가서 고기 먹을 때 숙성이 참 잘 됐다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아는 고기를 숙성한다는 개념은요, 어떤 특별한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후강직의 정점을 무사히 지나고 나서 근육 내에 원래 있던 자연분해 효소들이 그 꽉 뭉쳐버린 단백질 결합을 서서히 끊어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숙성이라는 건 그 굳어버린 빗장이 자연적으로 풀릴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였군요. 네, 기다림의 미학이죠. 이 자연의 느릿한 속도를 참지 못하고 섣불리 개입하다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1960년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그 양고기 비스테리 사건 들어보셨나요? 당시 뉴질랜드 축산업계가 자기네 품질 좋은 양고기를 아주 신선하게 유럽으로 수출하고 싶어 했어요. 야심찬 계획이었죠. 네, 그래서 도축하자마자 미생이랑 신선도를 최고로 유지하려고 고기를 아주 차갑게 급속으로 냉각시켜서 수출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신선하게 보냈으니까 당연히 호평 받을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맞아요. 유럽에 도착한 고기를 맛본 소비자들이 극도로 분노하면서 클레임을 걸어왔습니다. 이 고기는 고무 타이어 같아서 도저히 사람 이빨로 씹을 수가 없다고요. 아니 신선하게 빨리 식혔는데 대체 왜 그렇게 질겨진 걸까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이 사건은 식육산업의 정말 뼈아픈 역사적 실수이자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을 이끌어낸 저온 단축 현상입니다. 콜드 쇼트닝이라고 하는 그거군요. 네, 과학자들이 이 고무 타이어 양고기의 미스터리를 분석해 보니까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빨리 너무 차갑게 식힌 것에 있었습니다. 빨리 식힌 게 독이 됐네요. 그렇죠. 도축 직후에 고기가 아직 따뜻할 때는 근육 내부에 아직 ATP가 꽤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록 산소 공급은 끊겼지만 세포 내부의 비상전력 시스템인 해당 작용이 돌아가면서 한동안 ATP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막 충만한 상태에서 고기의 심부 온도를 10도 이하로 갑자기 뚝 떨어뜨려 버리면 근육 세포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사람이 얇은 옷만 입고 한겨울 영하 날씨에 던져졌을 때 덜덜 떠는 것처럼 세포도 일종의 저온 쇼크를 받게 되는 거죠. 아, 세포 단위에서도 급격한 추위에 대한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네요. 네,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저온 쇼크의 결과로 칼슘 저장고인 근소포체가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칼슘 이온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아까 칼슘이 방아쇠라고 하셨잖아요? 네. 쏟아진 칼슘은 근육 전체에 지금 당장 강력하게 수축하라는 비상신호를 보내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정상적인 사후강직대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떤 차이죠? 사후강직은 ATP가 천천히 고갈되면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저온 단축 시점에는 미오신이 액틴을 힘껏 잡아당길 수 있는 에너지인 ATP가 고기 안에 아주 풍부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와, 수축하라는 신호인 칼슘도 폭포수처럼 넘쳐나고 근육을 잡아당길 실질적인 힘인 ATP도 빵빵하게 충전된 상태에서 추위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사후강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격렬하고 폭발적인 수축이 고기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를 과학자들은 슈퍼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슈퍼수축이요? 네, 근섬유들이 미친 듯이 서로를 잡아당기면서 세포 구조 자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심하게 뭉쳐버리는 거죠. 제가 이 파괴력을 보여주는 수치를 확인해 봤는데 진짜 놀랍더라고요. 이때 근육의 길이가 원래 길이의 50% 수준까지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축률이죠. 우리가 왜 물에 젖은 두꺼운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한 개까지 꽉 쥐어짜는 모습을 상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육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쪼그라들면서 그 안에 머금고 있던 소중한 육즙은 전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네,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부분은 이렇게 저온 단축으로 한 번 망가진 고기는 그 후에 아무리 오랜 시간 정성 들여서 숙성하고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공들여 조리해도 절대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숙성을 실패한 게 아니라 애초에 육류 가공의 첫 단추인 냉각 공정 자체가 돌이킬 수 없이 실패해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산업계는 이 끔찍한 실수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식육산업계는 이 치명적인 수백만 달러짜리 실수를 통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절대 원칙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바로 텐텐의 법칙, 즉 10의 법칙이라는 온도와 시간의 황금 비율입니다. 10의 법칙이요? 네, 이 원칙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고기 내부의 ATP가 완전히 고갈되어서 사후강직이 안전하게 끝날 때까지 고기의 심부 온도를 절대로 10도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아, 10도 방어선이네요. 그렇죠. 소고기의 경우 도축 후에 약 10시간에서 15시간 동안은 예냉실에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온도를 낮춰야만 고무 타이어가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대 산업사회에 딜레마가 하나 발생하지 않나요? 도축장에서 그 거대한 소 한 마리를 15시간이나 상온에 가깝게 천천히 식히고 있다는 건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시간은 돈이니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칫 미생물이 번식해서 고기가 상해버릴 위험도 커지지 않나요? 안전을 생각하면 빨리 식혀야 하는데. 그러면 고기가 질겨지니까요. 부드러움을 위해 천천히 냉각하면 부패 위험과 보관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진퇴양난이네요. 그래서 산업계와 과학자들은 이 느린 자연의 시간을 강제로 앞당기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묘수를 발명해냅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전기 자극법입니다. 도축 직후에 고기가 아직 따뜻할 때 도체에 강력한 전기를 가하는 방식이에요. 전기가 흐르면 근육은 전기적 충격에 반응해서 강제로 맹렬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아, 강제로 근육 운동을 시키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고강도 근육 운동을 단시간에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그 격렬한 떨림의 과정에서 근육 내에 남아있던 ATP를 아주 빠른 속도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단 몇 분 만에 ATP가 바닥나도록 이도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전기 자극으로 ATP를 초기에 완전히 고갈시켜버리면 그 이후에는 위생을 위해서 고기를 영하의 온도로 급속 냉각시키더라도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육이 수축할 수조차 없습니다. 원천 차단이네요. 그렇죠. 저온 단축, 즉 슈퍼 수축의 위험 요소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생산 속도와 위생을 모두 잡으면서 고기의 부드러움까지 완벽하게 보장하는 현대 육류 가공 기술의 눈부신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위기와 딜레마 속에서도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는 인간의 과학적 탐구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화학적인 해결책인 전기자극법 외에도 물리적인 방어막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바로 뼈의 보호 효과입니다. 뼈가 보호를 해준다고요? 네, 서양의 일부 국가나 한국처럼 발골을 일찍 하지 않고 거대한 지옥 상태, 즉 뼈에 여러 근육이 그대로 단단하게 붙어있는 채로 냉각시키는 것이 육질에 훨씬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 뼈에 붙은 채로 시키는 게 좋군요. 뼈라는 거대한 골격 구조가 양쪽에서 근육의 끝을 꽉 잡아당기며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들이 저온 쇼크를 느끼고 맹렬하게 수축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뼈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크게 쪼그라들지 못합니다. 뼈 자체가 근육의 변형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억제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학적인 에너지 고갈부터 뼈를 이용한 물리적인 고정까지 부드러운 고기 한 점을 얻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 치밀해를 주는 진짜 몰랐어요. 이런 산업적인 기술 발전도 대단하지만 사실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집 주방에 있는 냉장고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 냉동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아주 신선해 보이는 고기를 사와서 냉동실에 꽁꽁 얼려두었다가 나중에 해동해서 구워 먹으면 처음 샀을 때보다 엄청나게 퍽퍽하고 질겨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겪는 일상적인 일이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고기가 한 번 얼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그 이유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뉴질랜드 양고기 사건을 통해 저온 단축이라는 재앙을 이야기했는데요. 가정의 냉동실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잔인한 사촌격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바로 해동강직입니다. 해동강직? 녹을 때 굳는다는 뜻인가요? 네, 이것은 사후강직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즉 고기 안에 ATP가 아직 잔뜩 남아있는 아주 신선한 상태에서 고기를 영하 20도 이하의 냉동실에 턱 넣고 급속 동결시켜버렸을 때 생겨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아니, 제일 신선할 때 그 상태 그대로 얼려두면 나중에도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시한폭탄이 되는 건가요? 꽁꽁 얼어있는 영하의 상태에서는 모든 분자의 움직임과 화학 반응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영하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짜 재앙은 일시정지가 풀리는 순간, 즉 고기를 해동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녹으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고기가 얼 때 세포 내부의 수분들이 얼어붙으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얼음 결정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얼음 칼날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수많은 얼음 칼날들이 세포 내부의 구조들을 마구 찌르는데 특히 아까 말했던 칼슘이 가득 들어있는 저장고, 근소포체 막을 갈기갈기 찢어놓게 됩니다. 댐에 엄청난 구멍들을 내놓는 셈이네요. 네. 그리고 꽁꽁 얼어붙었던 고기에 열기가 닿아서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순간 그 찢어진 근소포체의 틈새로 칼슘 이온들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아, 결국 제일 피해야 할 두 가지 최악의 조건이 고기를 하동할 때 동시에 만나는 거네요. 칼슘은 방어막이 뚫려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근육을 수축할 때 써야 할 에너지인 ATP는 얼기 전 그 신선한 상태 그대로 넉넉하게 보존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이 두 물질이 만나게 되고 억눌려 있던 근육 섬유들이 순식간에 폭발적인 수축을 시작합니다. 좋은 단축 때보다 훨씬 더 맹렬하고 파괴적으로요. 방직이 일어난 고기의 부피가 무려 60%에서 최대 80%까지 수축해버린다고 합니다. 끔찍한 수치죠. 그리고 그 격렬한 수축의 압력 때문에 내부의 육즙은 30에서 40% 이상 다 빠져나가 버리고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쪼그라든 고기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고기가 아니라 바싹 말라버린
거친 스펀지나 다름없습니다. 네, 육즙을 전부 토해내버리니까요. 집에서 얼렸다가 녹인 고기가 유독 맛없고 퍽퍽했던 진짜 이유가 사실 사부강직이 채 완료되지 않은 고기 내부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슈퍼 수축 때문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추적해온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죠? 도축 이후 생명이 꺼진 근육이 사후강직이라는 과정을 통해 뻣뻣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필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온 단축이나 해동 강직처럼 근육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악화되는 것은 인간의 통제와 관리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온도와 시간으로 통제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자료에서 마주친 구조 중 하나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고기의 진정한 부드러움은 세계적인 요리사의 화려한 칼질이나 값비싼 숙성 기술 이전에 올바른 온도와 시간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아, 정말 깊이 공감되는 문장입니다. 도축 직후 24시간 동안 그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서 액틴과 미오신이 치열하게 엉겨 붙고 칼슘이 쏟아지고 에너지를 담은 ATP가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 인내심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품종의 소라도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거니까요. 결국 자연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여러분. 다음번에 정육점에서 마블링이 화려하게 피어난 숙성육을 고르실 때 혹은 집에서 남은 고기를 냉동실에 넣고 해동하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눈 고기 내부의 이 치열하고도 경이로운 화학적 전투를 꼭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일상적으로 소비하던 고기 한 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훨씬 더 경이롭게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고기의 미시세계에 대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흥미로운 물리화학적 전투의 끝자락에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깊은 상상을 해볼 만한 화두를 던지고 싶네요.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우리는 심장이 멈추고 산소 공급이 중단된 죽음의 상태에서도 세포 수준에서는 칼슘과 ATP 같은 미세한 화학물질의 상호작용만으로 근육 전체를 절반으로 쪼그라뜨릴 만큼 엄청난 물리적 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엄청난 슈퍼수축이요. 그렇다면 이런 상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미래의 어느 날 이 세포들의 화학적 타이머와 생체 에너지 반응 메커니즘을 외부에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된다면 말입니다. 생체 에너지를 통제한다고요? 네, 그것은 단지 맛있는 고기의 연도를 조절하는 식육산업의 혁명을 넘어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죽음 직후에 벌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세포 손상까지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인류 생명 연장의 마스터키가 바로 이 작은 근육세포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